오늘 한반도 선진화재단 창립 1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일부 기념식 사회를 맡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 손승미 가톨릭대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환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박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창립 12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공직자의 표상이신 김항식 전 국무총리님께서 격려와 축하를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시니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발걸음을 해주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님, 김진현 전 과학기술부 장관님, 그리고 도피안사 송암 주지스님 등등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선재단은 2006년 가을 출범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가안보가 누란 지세에 빠져들고 행정수도 이전과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회 갈등이 고조될 때였습니다. 이에 나라의 명운을 자학사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정치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지식인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선재단이 닻을 올렸습니다. 주지하시듯이 그 주역은 지난해 작고하신 위공 박세일 선생이었습니다. 위공 선생은 70평생을 나라에 관한 걱정과 공부, 가능과 창도에 쏟아부었습니다. 선생의 한평생 화두는 그리고 논제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선생의 방대한 유작 가운데 연설, 강연 등 미발간 자료들을 모아 오늘 유고집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말년에 집필하신 지도자의 길, 대한민국 국민포럼의 주장, 신념, 강령만큼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선생을 향한 저희의 애틋한 그리움을 담은 부조상도 오늘 공개합니다. 위공 선생의 해안, 열정과 도량이 잊히지 않고 그 거룩한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짧지 않은 격동의 세월 동안 한반도 선진화재단은 정책 공론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 민간 싱크탱크의 불모지에서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선진 통일을 부르짖었습니다. 불편부당, 동도서기와 실사구시의 정책을 천착하는 비정파 정책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교원 영색을 꾸짖고 남귤북지를 경계하며 극단주의를 배격하고자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되돌아보면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지금까지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12년 전과 견주어 대한민국의 상황이 큰 틀에서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보, 정치, 경제, 교육, 사법, 기초질서, 국민통합 등등 대부분 영역에서 발전이 지체되거나 답보 상태입니다. 한선재단의 정책 연구와 공론이 오랜 울림과 큰 변화를 선도하기에는 설득력이나 시의성이 뒤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콘텐츠는 괜찮았지만 전달 체계나 마케팅이 미숙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2014년 미욱한 제가 이사장을 맡고 나서 재단의 내공이 더 취약해지고 재단 명성에 누까지 끼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2006년 창업할 때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사장 중심의 원톱 거버넌스를 의결기구인 이사회,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 정책을 관장하는 정책위 의장의 3두 협업체제로 개편하겠습니다. 중책을 기꺼이 맡아주시기로 한 박수영 대표님과 윤창현 정책위 의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세월과 함께 자연스레 올라간 회원의 평균 연령을 낮추고
청년 세대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최적의 노장청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겠습니다. 재단 활동 전달 체계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직 요원한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빈자 1등 방식으로 풀뿌리 회원을 늘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창업에 버금가는 산고가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선재단 가족 모두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충분히 극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니,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대중영합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표류하는 대한민국의 항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유권자의 합리적인 무관심과 불합리한 편견을 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대응성에 진력하는 여민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위민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 때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혹자는 외환위기가 위장된 축복이었다고 평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 안팎의 어려운 사정으로 재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쩌면 이것이 위장된 축복일 수 있겠습니다. 그 여부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먼 훗날 역사가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항식 전 국무총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총리님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 선진화재단 회원 여러분, 한반도 선진화재단 창립 12주년을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선재단은 지난 2006년 고 위공 박세일 선생께서 창립하신 이후에 공동체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한반도의 선진화와 통일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는 종합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창립 당시 한선재단은 표류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소명의식에서 닻을 올렸습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힘을 합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숭고한 뜻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창립 12년을 맞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시대적 상황은 출범 당시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안보, 경제, 공동체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설립 당시의 소명의식을 더욱 발휘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한선의 이념인 공동체의 자유주의는 시대정신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쟁취한 자유는 매우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공동체와 함께 발전할 때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동체의 자유주의는 더불어 사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정신은 지나친 이기주의적 자기 이익 추구의 과잉 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이나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소위 과소민주주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더욱더 공동체 자유주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선재단의 선진화와 통일 연구도 더욱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심도 있는 통일 연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민족의 오랜 수건인 한반도 통일은 헤게모니 정탈이나 체제 경쟁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20 박세일 선생이 설파한 바와 같이 통일은 단순한 분단 국가의 통합이 아니라 동북아 번영과 지구촌 번영을 평화를 이끄는 역동적인 세계 국가로 발돋움하는 새로운 통일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남북 문제는 국민의 안보의식, 강한 국방력, 그리고 탁월한 외교를 바탕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의 국민의 안보식과 국방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안보뿐만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징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무너지기는 쉬워도 다시 일으키기 세우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국가입니다. 재단이 연구한 정책들이 사회적 울림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재단이 내놓은 정책은 누가 봐도 매력적이어야 하고 정책 당국자가 거절하기 힘든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실천을 위한 로드맵과 전략까지 들어있는 깊은 고민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함께하는 한선재단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저와 함께 때로 만나 대한민국을 염려해온 전 경기도지사 박수영이 한전의 신인 선임 대표로 취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박재환 이사장님과 좋은 팀을 이루었어요. 아까 우리 박재환 이사장께서 다짐한 대로 한선재단을 한 단계 드높여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박재환 이사장님과 박수영 신임 대표를 비롯한 한선재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부민 덕국의 나라로 만들어 이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가야 할 여정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히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무성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창립 12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선재단을 출범시킨 위공 박세일 선생이 지난해 우리 곁을 너무나 황망히 떠나셨는데 지금 괴멸 위기라고까지 불리는 이 땅의 보수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위공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박재환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이 한선재단을 잘 이끌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65년간 힘들게 이룩한 한강의 기적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정치 세력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해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지향하는 좌파로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파 정치는 헌법을 준수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민주주의 못지않게 공화주의가 중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권리의 성격이 강하다면 정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화주의는 책임과 의무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은 선출된 제왕적 권력의 폐습이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공 선생께서 생전에 자유와 공동체라는 두 가치를 주장하면서 자유는 국가 발전이고 공동체는 국민 통합이다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습니다. 위공께서 중시했던 자유와 공동체 정신은 민주주의 결점을 보완하고 절대 권력의 출현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공화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은 전형적인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고 이런 국정 폭주를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우파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한선재단이 이념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것 이상으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바로 위공 선생께서 염원하시고 소망하신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가 위기의 대한민국 혁신과 기회의 디자인인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 폭주, 민생 파탄을 막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지혜가 도출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를 해주실 분이 많이 계시지만 시간 관계상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 선진화재단 설립자인 위공 박세일 선생님의 6호집 출판과 부조상을 공개하는 순서입니다. 6호집은 오늘 출판되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6호집은 위공의 사상과 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미발표 논문만 골라서 출판했습니다. 오늘 출판이 되기까지 그동안 고생하신 편집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조상 공개는 많은 분이 참석하면 좋겠지만 장소와 시간 관계상 몇 분만 모시겠습니다. 박지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재단 고문이신 김진현님, 오늘 축사를 해주신 김항식 전 국무총리님, 김무성 국회의원님, 백성기 선통영 대표님, 송암 주지스님님, 김도형 위공 박세일 평전 및 6호집 편집위원장, 그리고 유족 대표인 박태정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부조상 앞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조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도 서울시 장기가 되는 공간이 그게 집이 네, 박지한 이사장님께서 부조상 안치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부조상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부조상 밑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선생의 그 저술 가운데 하나인 저술의 제목인 이 나라에 국호는 있는가 로 정했고요. 그 밑에 위공 박세일 조남을 넣고 그리고 생애 연대를 표기를 하였습니다. 국헌과 위공은 한글로만 표기했을 때 뜻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서 한자를 병기를 했었고요. 그 부조상의 모습은 여러 가지 시안이 검토가 됐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위중한 데다가 고인께서도 평소에 늘 우국충정으로 애를 끓이셨기 때문에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보다는 좀 근심이 가득하시고 어찌 보시면 좀 화가 난 듯한 모습이 더 적합하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유고지배 안에 내지에 보시면 부조상과 달리 다소 좀 밝게 웃으시는 사진을 넣은 대신에 부조상에는 좀 화가 나신 듯한 모습으로 현재의 상황을 걱정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부조상은 저희 재단 사무실에 오시면 입구에 저희 재단 로고와 함께 이름이 있는 그 표지가 있는데요. 생전에 고인께서 찍으신 사진인데 이 계시던 곳에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는 날짜는 다음 주 9월 12일 저녁 저희들이 여성위원회를 창립을 하는데요. 저녁에 창립 회의를 하기 전에 잠시 안치식을 갖고 여성위원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위원회지만 남성분이 참여하셔도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재단과 12년을 함께 해오신 김진현 고문님께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운 얼굴 의공 박세일공의 부조를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립고 잊을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한 박세일공과 숨소리로 대화하고 목소리로 토론하던 그날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박공의 육성으로 박공과 상의할 수 없는 이 시간, 우리가 그리도 꿈꿨던 이 나라의 선진화는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퍼펙트 스톰, 퍼펙트 시츄에이션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박공이 꼭 있어야 할 이 시간, 꼭 있어야 할 이 장소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2조 500년이 끝나던 고종 시기가 재현되는 것일까요? 북방, 남방,
구세력 신세력 외세는 이 땅을 넘실거리고 서세동점의 문명 전환의 파도는 덮치고 나라는 허약하여 월급을 못 주어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농민은 봉기하여 동학반란이 일어나고 엘리트들은 친청, 친일, 친로로 갈리고 왕은 황당하고 비겁스럽게 외국 공간으로 피신가는 처절한 그 망국의 길.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기본은 물론 중간 기제들, 말단 기구들까지 퍼펙트 스톰, 저기압의 압축, 저기압의 뜨거운 공기와 고기압의 찬 공기, 열대 수증기가 한꺼번에 덮쳐 사방팔방으로 태풍이 휘젓고 7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합류하는 그런 퍼펙트 스톰. 외교, 안보, 국방, 행정, 사법, 경제, 노동, 산업, 교육, 인구, 가족, 종교, 그리고 이 몹쓸 정치. 우리만이 아닙니다. 성큼성큼 700만 년 전, 4천만 년 전의 농도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는 탄소 증가와 기후 변화, 세계주의와 인종민족주의의 격렬한 충돌, 99%의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AI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류 역사의 진보를 영유하는 시진핑, 푸틴, 트럼프, 아베, 저 못된 스트롱맨 정치. 박공 없이 이 자리 우리가 이 안팎의 태풍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일, 박공의 비전과 의지를 여과 승화해야 하는 작업, 역사적 세계적 창조의 가업을 맡았습니다. 한 번 더 선준화 재단이 맞는 책무입니다. 안팎의 퍼펙트 스톰 앞에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 법통성을 지키고 21세기 새 평화 질서, 새 정의 질서, 새 통일 체제, 새 지속 가능 체제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얼굴이 부조로 재생된 이 자리, 박공과의 과거, 그 목소리, 그 숨소리를 미래에 발효 승화시키는 새 원동력의 상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것이 부조 앞에선 우리들의 몫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수영 신임 대표, 윤창현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철 기술혁신연구회 회장에 대한 위촉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아서 수고해 주신 이주호 의장께서는 연구년을 맞아서 1년간 미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한 이사장께서 위촉장을 드리겠습니다. 3분의 인사말은 곧바로 이어지는 기념 세미나에서 간략히 자기소개 말씀하시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박수영 대표입니다. 위촉장 박수영, 이 사람을 한반도 선진화재단 대표로 위촉합니다. 2018년 9월 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2018년 9월 6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네, 다음은 윤창현 정책위원회 의장입니다. 위촉장 윤창현, 위 사람을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임기철 기술혁신연구회 회장입니다. 위촉장
임기철 위 사람을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기술혁신연구회 회장으로 위촉합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가 실수로 세 분 직책을 잊었는데 박수영 신 대표님은 전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셨고요. 윤창현 정책부 의장님은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시고요. 임기철 신임 회장님은 전 국가과학기술정책평가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네, 위촉식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위공 박세일 기념사업위원회 활동 보고입니다. 보고는 평전 및 유고지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김도형 기획홍보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도영입니다. 위공 박세일 기념사업위원회 박재환 이사장을 대신해서 그동안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3일 애석하게도 위공 박세일 선생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도반들의 오열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난 그가 생전에 어려울 때면 언제나 수련하고 기도하던 도피한 사업 오란 숲에 잠들었습니다. 돌아가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라 격정하셨습니다. 작년 3월 1일 49제 때 저희는 추모집으로 애도를 표했고요. 일주기에는 내가 만난 위공 박세일이라는 에세이집에 무려 88명의 지인들이 각자의 소회를 담았습니다. 이 시대의 경세가요, 성공 후사의 표상이었던 그를 암울한 이때 떠나보내야만 했던 안타까움과 울분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17일에는 그가 평생 추구하던 안민학 발전을 위한 제언을 담아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추모위원회는 기념사업위원회로 전환을 하고 1억 원을 목표로 모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월 현재 무려 개인 67명, 단체 3곳이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재단 후원금의 형태로 많은 분이 이름을 감추고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워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작년 6월 말부터 편집위원회를 두고 위공의 수많은 저서 가운데 발간되지 않은 유고를 발굴하고 부조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보인 유고집 그리고 부조상, 특히 부조상은 한반도 선진화재단 사무실 입구에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대화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학들이 앞으로 위공 박세일 저서 원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아카이브를 제작해서 한선 홈페이지에 등재해 두었습니다. 기념사업위원회 앞으로 활동입니다. 지난 1년간 준비해온 위공 박세일 평전은 금년 12월 말에 출판하고 내년 2주기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안민 정책상을 제정을 해서 위공의 공동체 자유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저수를 대상으로 해서 시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